오늘도 새벽에 휴대폰 켜셨죠? QLD TQQQ 빨간 숫자 떠 있는 거 보는 순간 가슴이 먼저 철렁 내려앉습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장기 우상향 결국 회복한다. 레버리지는 변동성 감소하는 게임이다. 그런데 손이 떨립니다. 심장이 빨라집니다. 잠이 깨버립니다.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정상입니다.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다면 지금 본인이 뭘 들고 있는지 아직 체감이 덜 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QLD TQQQ로 돈 버는 사람들은 진짜 쉽게 벌더라.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버는지 모르겠다. 여기서부터 이미 함정이 시작됩니다. 돈을 쉽게 버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쉽게 번 것처럼 보이는 구간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구간의 정체가 딱 하나로 요약됩니다. 수익률이 아니라 최대 낙폭입니다. 수익률은 마지막 한 장면입니다. 하지만 투자라는 영화는 중간 장면이 전부입니다. 같은 결말이라도 어떤 영화는 잔잔하게 갑니다. 어떤 영화는 중간에 지옥을 한번 찍고 옵니다. 두 영화가 결말이 같으면 사람들은 결말만 보고 판단합니다. 이게 바로 남의 투자가 쉬워 보이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투자는 10달 동안 매달 조금씩 올라서 결국 10% 수익으로 끝났습니다. 다른 투자는 중간에 반토막이 났다가 다시 올라와서 역시 10% 수익으로 끝났습니다. 결과는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고생은 비교가 안 됩니다. 반대로 손실도 똑같습니다. 어떤 투자는 꾸준히 내려가서 결국 10% 손실로 끝났습니다. 다른 투자는 중간에 크게 올랐다가 거기서부터 무너져서 결국 10% 손실로 끝났습니다. 계좌 숫자는 10% 손실인데 마음은 10%가 아닙니다. 내가 한때 가졌던 수익을 잃었다는 감정이 들어오면 고통은 훨씬 커집니다. 그 고통의 크기를 숫자로 만든 게 최대 낙폭입니다. 최대 낙폭은 이런 겁니다. 내 계좌가 가장 좋았던 꼭대기에서 가장 나빴던 바닥까지 얼마나 떨어졌는지. 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사람은 흔들립니다. 잠이 깨고 가족 얼굴이 떠오르고 미래 계획이 흔들리고 손절 버튼이 더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진짜 실력자는 수익률보다 먼저 최대 낙폭을 봅니다. 수익은 기대치고 최대 낙폭은 내가 치러야 하는 입장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QLD TQQQ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붙습니다. QLD도 변동성이 큽니다. TQQQ는 더 큽니다. 둘 다 나스닥 계열의 움직임을 증폭시키는 구조라서 오를 때는 시원합니다. 그런데 떨어질 때는 감정이 먼저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하락이 단순 하락이 아니라 속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천천히 잃는 건 그럭저럭 참아도 빠르게 잃는 건 공포로 받아들입니다. QLD TQQQ가 만들어내는 최대 낙폭은 숫자 이상의 심리 충격입니다. 그래서 같은 시장에서도 누군가는 쉽게 벌고 누군가는 어렵게 법니다. 여기서 말하는 쉽고 어렵다는 건 실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감내 가능한 최대 낙폭을 넘어서는 게임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감내 가능한 범위 안에서 투자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니 손절도 안 합니다. 손절을 안 하니 회복 구간을 먹습니다. 그렇게 결과가 좋아집니다. 이 흐름이 이어지면 주변에서 보기엔 쉽게 번 것처럼 보입니다. 반대로 감내 범위를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어렵습니다. 하락이 시작되면 머리가 아니라 감정이 의사결정을 합니다. 조금만 더 내려가면 큰일 날 것 같고 오늘 밤만 넘기면 좋겠고 내일 아침엔 더 망가질 것 같고 그러다 어느 순간 손절을 합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손절한 뒤에 올라갑니다. 그때 또 하나의 지옥이 열립니다. 손절한 다음에 올라가는 차트를 보는 지옥입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흔들리면 다시 팝니다. 이렇게 되면 수익률이 아니라 최대 낙폭이 사람을 갈아놓는 구조가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치명적인 게 있습니다. 메타인지가 깨지는 순간입니다. 투자파는 이상한 세계입니다. 실력보다 운이 점수를 흔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잘 몰라도 돈을 벌 수 있고 열심히 공부해도 돈을 못 벌 수 있습니다. 특히 상승장에서는 초보가 고수처럼 보입니다. QLD TQQQ는 이런 착각을 더 쉽게 만들어줍니다. 오르는 구간에서 레버리지는 성적표가 너무 화려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말이 올라옵니다. 나는 감이 좋다. 나는 체질이다. 나는 시장을 읽는다. 이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자신감이 생기면서 원래 안전하게 두던 돈까지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여유 자금이 아니라 핵심 자금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생활비, 비상금, 아이들 교육비 같은 돈이 조금씩 섞이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부터 최대 낙폭은 단순한 손실이 아니라 삶의 공포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답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QLD TQQQ를 하든
안 하든 공통으로 지켜야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 내가 견딜 수 있는 최대 낙폭을 먼저 정하셔야 합니다. 내가 견딜 수 있는 최대 낙폭은 내가 용감해서 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이 그 낙폭을 버텨도 괜찮은지로 정하는 겁니다. 하락했을 때 잠을 못 자는 정도가 아니라 일상이 무너지는지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돈의 성격을 나누셔야 합니다. 이 돈은 망해도 되는 돈, 이 돈은 흔들리면 안 되는 돈. 같은 투자라도 돈의 성격이 다르면 사람의 멘탈 한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둘째, 예상 최대 낙폭이 내 한계를 넘는 상품이면 비중이 답입니다. 많은 분들이 종목을 바꾸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종목이 아니라 비중이 문제입니다. QLD, TQQQ는 특히 그렇습니다. 이건 구조적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없애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내가 버틸 수 있는 크기로만 들고 가는 겁니다. 비중을 줄이면 재미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지속 가능성이 올라가면 결과적으로 수익이 따라오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셋째, 최대 낙폭을 견디는 계획을 미리 문장으로 써두셔야 합니다. 사람은 흔들릴 때 생각이 아니라 문장을 따라갑니다. 하락장에서 머리는 하얘집니다. 그때 필요한 건 철학이 아니라 미리 정해둔 문장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나는 QLD, TQQQ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알고 들어간다. 나는 중간 하락이 와도 그게 내 계획 범위 아니면 그대로 간다. 나는 생활에 필요한 돈을 이 계좌에 섞지 않는다. 나는 급등에 취해서 비중을 키우지 않는다. 이런 문장은 심플할수록 좋습니다. 길고 멋진 문장보다 짧고 실행되는 문장이 좋습니다. 넷째, 운과 실력을 구분하는 장치를 만드셔야 합니다. 투자는 테스트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테스트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기록입니다. 매수한 이유, 비중 목표, 내가 감당 가능한 최대 낙폭, 그때 감정 상태. 이걸 적어두면 시간이 지난 뒤에 보입니다. 내가 맞춘 건지 운이었던 건지, 내가 잘한 건지 시장이 좋았던 건지. 기록이 없으면 사람은 항상 자기를 과대평가합니다. 특히 레버리지에서는 이 과대평가가 더 빨리 커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래도 QLD, TQQQ는 결국 우상향 아니냐? 그러면 그냥 버티면 되는 거 아니냐? 버티는 게 답이 맞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버틸 수는 없습니다. 버틴다는 말은 의지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버틸 수 있게 짜여진 비중, 버틸 수 있게 분리된 자금, 버틸 수 있게 준비된 문장. 이게 있어야 버팁니다. 그게 없으면 버티자는 다짐은 하락 한 번에 무너집니다. 또 묻습니다. 최대 낙폭을 줄이려면 수익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에게는 최대 낙폭을 줄이는 순간 오히려 장기 수익이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손절과 재진입을 반복하는 비용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매매 수수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큰 비용은 내 감정이 만드는 최악의 타이밍입니다. 공포에 팔고 안심에 사고 다시 공포에 파는 그 반복. 이 비용이 사라지면 수익률은 생각보다 많이 개선됩니다. 또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그럼 QLD와 TQQQ 중 뭐가 낫냐?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방향은 있습니다. 내감내 가능한 최대 낙폭이 낮으면 더 자극적인 쪽은 비중으로 조절하거나 피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감내 가능한 최대 낙폭이 높더라도 그걸 삶에 섞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결국 선택의 기준은 수익률이 아니라 내가 그 과정을 통과할 수 있느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돈 벌었다고 말할 때 그 말의 진짜 뜻은 보통 이겁니다. 그 사람은 하락 구간을 별로 겪지 않았거나 겪었어도 비중이 작아서 멘탈이 안 무너졌거나 아니면 이미 겪고 단련되어서 무덤덤했거나 즉 최대 낙폭이 그 사람을 흔들지 못했거나 혹은 그 사람이 최대 낙폭을 견딜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실력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준비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최대 낙폭을 모르는 상태로 QLD, TQQQ를 잡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딱 하나만 가져가셔도 됩니다. 수익률은 꿈이고 최대 낙폭은 현실입니다. 꿈만 보고 들어가면 현실에서 무너집니다. 현실을 계산하고 들어가면 꿈에 훨씬 가까워집니다. QLD, TQQQ는 누군가의 인생을 단숨에 바꿔줄 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시간을 압축해주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 도구의 날카로움을 내가 알고 그 칼을 휘두를 공간을 정해두고 내 삶의 심장을 그 칼 끝 앞에 세우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만 지키면 적어도 흔들릴 때마다 계좌가 아니라
인생이 같이 흔들리는 일은 줄어듭니다.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QLD, TQQQ 같은 레버리지 상품은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더더욱 수익률보다 최대 낙폭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그걸 보는 순간부터 투자가 갑자기 쉬워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적어도 어렵게 버는 고통의 대부분이 어디서 오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순간 사람이 달라집니다. 다음에는 최대 낙폭을 내 편으로 만드는 실전 규칙, 하락장에서 손이 자동으로 움직이지 않게 만드는 문장 설계, QLD, TQQQ 비중을 흔들리지 않게 잡는 사고방식까지 더 구체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